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7월 첫 강의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 금요일인데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필독서 특강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늘 봤던 그 안내, 필독서 일정 안내이죠. 우리 이제 미교론이 끝났고 중미사도 끝났고 한미사를 하는 도중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미사가 클릭은 이미 끝났습니다. 클릭은 끝났고 시험에 나올 거 우리가 많이 찾아냈고요. 한국 미술의 역사가 지금 이 책입니다. 그죠? 오우. 이렇게 제가 들기에도 버거울 만큼 굉장히 좀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 그러다 보니까 클릭은 굉장히 요약, 단결, 그리고 장점은 도판 설명. 거기서 시험 정답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알뜰하게 찾아냈고, 한국 미술의 역사는 이 책하고는 다르게 설명이 굉장히 좀 길고 또 내용이 좀 디테일하다. 그리고 방대하다.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강을 했고요. 보강을 통해서 클릭은 끝났고, 한국 미술의 역사는 조선시대 이제 민화 정도까지만 짧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미술 문화 이해, 이게 이제 오늘 남은 책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장르별로 되어 있어요. 공부 정리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과거에도 출제가 계속됐던 책이고 굉장히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 클릭 한미사와 한국 미술 역사의 중간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성은 이 두 책을 보고 마무리 정리 내지는 반복 복습하는 용도로 보시면 딱 좋겠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두 책에 없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미술의 역사 남은 분량하고 그 다음에 한국 미술문화 이 책 보는 방법 어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진행을 좀 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원래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 조금 오늘 단 몇 시간이라도 당겨서 클릭 서양미술사 이 책을 이어서 이렇게 볼까 합니다. 서양미술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세 권에서 거의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미술사를 하는데도 느낀 것이지만 우리가 욕심껏 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 아닌 보강을 하게 된 거죠. 수업을 제가 밀리거나 딜레이한 건 아닌데 봐야 될 분량이 너무나 많으니까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강 아닌 보강을 했고, 아울러 서양 미술사도 다음 주부터 해도 되는데 오늘 좀 당겨서 단 몇 시간이라도 더 당겨서 보면 조금 더 알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오후에는 이 책을 좀 볼까 합니다. 이 책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은 20세기 이후 1950년대 이후가 약간 좀 아쉽고, 이 책이 바로 그걸 보강해 줄 수 있는 책인데 아쉬운 건 이게 절판된 책.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PDF 파일로 많이 내지는 이제 복사본, 제본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조각은 100%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남은 기간, 오늘 포함해서 4일, 다음 주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게 되면 7월 달에 필독서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시기적으로도 보면 7월 달까지 필독서를 다 끝내놓고 공부할 거, 시험이 나올 거 다 찾아놓고 이걸 통해서 7월, 8월 문제풀이, 9월 모의고사를 계속 활용하면 아주 그 전술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프린트물은 여러분들이 안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주 오늘부터 진행되는, 오늘 오후부터 진행되는 서양미술사 자료인데, 이거를 막 그냥 이렇게 쪼개서 매주 나가는 것보단 강의를 좀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추가해주고 해서 3회차, 즉 마지막 주차 때 프린트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더 간편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무기, 기본서랑 심화서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프린트물 더 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화서에도 없는 거, 여러분들 평소에 받아보지 못하는 자료, 그 정도만 좀 추가해서 넣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보겠지만 이제 모자이크에 관련된 거, 우리가 박물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런 것들 자료를 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3주차 때쯤에 한꺼번에 이렇게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책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조각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3주차에 모아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한국미술 역사 마무리 분량, 조선시대 민화, 공예, 그 파트만 보면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끊고 요 책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쫙 훑어가면서 한국미술 한번 요약 정리하는 거,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미술 역사 준비해 주십시오. (544페이지) 카메라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주일, 토요일 날은 지난주 쉬었고 2주일,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한 1년 만에 보는 느낌. 그렇게 됐고, 또 이렇게 새 식구들이 좀 와 있어요, 직강에.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시면 안 되고 차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냉정한 사회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씩 이제 소문이, 원래 이제 매년 했던 강의인데도 책을 좀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 거지, 여러분들 전부 다 고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임용시험에는 필독서 공부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가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학생을 보자면 다행스럽죠.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께 밤에 자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서,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를 안 했으니까 목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 듯 했는데 갑자기 막 새벽에 목이 아파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득달같이 병원에 갔는데 감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도 안 나고. 이제 그 의사 소견은 아마 이제 반학기, 우리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난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피로 누적, 그 다음에 저질 체력, 이런 것들이 다 목으로 왔다.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소염제랑 이렇게 먹고는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말이 안 되더라고. 저절로 수어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목이 좀 걸걸한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민화 보겠습니다. 요 민화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쭉 훑어보면 이렇게 회화들 봤고요. 또 장승업 계열도 좀 봤고, 오원양식도 봤고, 또 조선 날리기 홍사서 이런 것들도 좀 봤고, 김수철 이런 작품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 황산파 영향 이런 것도 좀 언뜻 들은 느낌. 2주 됐으니까 1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 언뜻 기억만 나면 돼.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또 끄집어내서 공부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임용시험은 복습시험이니까 복습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그런 거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학생들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줘, 그죠? 이렇게 허련 이런 계열도 우리가 봤던 기억이
어렴풋하긴 합니다. 그죠? 전기, 매화, 초옥도. 여기 주제가 뭐였더라? 아, 그렇죠. 우국충정. 뭐 이런 것들 좀 받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조선 말기 우리가 회화를 좀 봤던 기억이 나고 쭉 다시 당겨서 민화 봅니다. 여기까지 봤던 것은 문인화. 모화 사상의 그 추사. 추사가 호가 아니라 이름이었더라고요.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추사 박물관에 게재가 됐어요. 추사가 중국에 따라갔다가 그 중국 만인 문인들, 고서화가들하고 필답으로 주고받는 글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됐는데 추사 스스로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 물어봤죠. 너 이름 뭐냐? 그때 이름은 김정이고 자가 추사. 호는 다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불렀던 자.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지어주는 거 자. 그리고 호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 중국하고는 다르게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나라이자 민족이자 그러한 관습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왔죠. 중국하고는 다르게. 중국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고 흔히 생각하고 그래서 이름을 막 바꿔요.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막 바꿔요. 막. 그래서 가면이 많은 게 아니라 이름이 많아. 중국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그들은 몇 천 년 가까이 그런 문화 풍습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고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보면 도무지 이름이 굉장히 많아. 뭐 연예인들 내지는 가수, 배우들의 이름을 찾으면 이상한 이름을 뜨고 막 그래요. 그게 이름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나라이죠.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어릴 때는 자. 근데 이 자가 이제 성인식 할 때 주어지는 호가 되고요. 이름처럼 호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성인 이후에 또 부르는 호. 이렇게 됐는데 추사는 자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추사 선생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밝혔어요. 알아주시고. 어쨌든 요거까지가 우리가 문인 계열들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색 허풍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게 홍세석 같은 분은 스스로가 관료이자 아버지도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정삼품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높죠. 그런 분인데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랬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장승업 배웠고 장승업의 타계 이후 계열 오은양식도 우리가 좀 상기했고 그런 계열들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인 계열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조선시대 민화를 보는 겁니다. 민화요. 자, 544페이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 앞에 조금 나와 있죠. 주로 조선 후기 말기에 유행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화는 일반 정통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됐다. 그래서 화원들이 이 그린 그림도 민화다. 이런 거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은 좀 메모하는 게 좋은데 여기 메모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새로운 식구들이 닮을까 걱정이야. 주로 이제 방청 분위기거든요. 그건 버려야 돼. 새 식구들. 주로 이제 메모하는 분위기로다가 바꿔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있죠. 이렇게 민화는 정통회화를 구하기 어려운 서민 대중들. 그래서 욕구했다. 주제와 표현 방법 등 정통회화를 많이 참조했다. 실경화, 소상팔경, 관념산수 뭐 빈번히 그랬던 사실은 정통회화 민화에 밀접한 영향을 잘 말해준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형록 책거리 그림, 명안법, 원근법, 사용화법이 엿보인다. 참고해 주시고. 책거리는 이런 거는 이제 기입형이다, 그죠?
이건 그냥 그대로 오도 가도 못한 기입형이야. 채권에는 뭐다? 서양식 사면 청량 화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면 청량화법은 서양식 원근법을 말해요. 선원근법.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책을 넘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그림은 그 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좀 우리 책만 그러니까 다행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역원근법이라고 쓰는 것보다도 사면 청량화법이 더 정확한 표현. 오늘 새롭게 배웠어요. 그죠? 이제 유사관념이기 때문에 맞게 처리가 될 거예요. 역원근법을 써도. 역원근법이란 보는 사람 관점이 아니라 대상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근의 위치가 바뀌었다의 개념으로 역원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 뒤쪽에 있는 게 더 넓어. 이렇게. 얘가 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저 뒤쪽이 넓고 앞에가 좀 좁고.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고 이 대상을 잘 보여주는 방법으로 시점을 막 틀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거랑 원근법이 다른 거예요. 위아래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위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로 같은 경우는 원근법이 좀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역원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사면 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문자도는 앞으로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메모해 두세요. 문자도. 대표적인 문자 8가지.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8가지 일은 적어두시고 각각의 주제와 소재는 개별 연구를 하셔야 돼요. 7월까지.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각각의 주제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소재.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충이란 말이죠. 충. 그러면 주제,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치리한다. 이게 이제 선비들의 어떤 그 주제인 거죠. 여기 등장하는 소재, 용이 나오거나 내지는 이렇게 잉어, 등용문이 되는 거죠. 등용문. 잉어가 폭포를 뚫고 올라가서 용이 되는 거. 그런 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호작도. 호작도인데 지금 이렇게 소나무가 있고요. 소나무, 까치, 호랑이 이런 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새해, 신년,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좋은 소식 알릴 보, 기쁠 희, 신년 보, 희.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새해에 주는 일종의 우리끼리 하자면 그 연말연시 뭐 이런 그 주고받는 인사말 정도. 저 밑에 미나는 대부분 채색을 적극 조성했다. 대체로 대담하고 단순화된 도안.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미적 효과.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여기까지 미나 끝. 자, 그럼 미나 정리. 지금 문자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화, 그 다음에 신년보기까지 배웠다. 특히 문자도 같은 경우는 주제, 소재 7월까지 스스로 찾아보고 문제 풀 때 또 복습한다. 여기 메모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불교회합니다. 오른쪽 그림, 오른쪽 페이지. 관경 변상도 관 무량수경 정종분 도서라는 글입니다. 마가다 왕국 위대의 왕비가 남편인 빈 비사라 왕과 아들 아사세 왕자 사이에 생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한, 이거 이제 석가래가 16가지 극락세계 장엄함을 관장케 함으로써 구제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이 빈 비사라 왕이 좀 띨띨해. 예, 우리끼리 하는 말 띨띨해요. 그래가지고 간신의 얘기를 좀 듣고, 간신이 그래요. 점을 봤더니 새로 태어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 하는 점괘가 나왔다는 거야. 그 얘기를 쏠랑 듣고 자기 아들인데 신하들 시켜서 얘 나 죽여,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신하들이 죽이러 이제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갔는데, 신하들이 좀 착한 거지, 인간적인 거야. 어떻게 갓난아기를 죽이려 그래. 그래서 이걸 도저히 죽일 수 없어서 누군가에 의탁하고 와가지고 몰래 거짓말합니다. 죽였다고. 근데 이 아사세 왕자는 이제 잘 자라죠. 자랐다가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무술도 하고 학문도 탔고 주변에 이제 세력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이겨요. 그래서 아버지를 옥에 가둬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는 어떻게 해? 자기 아들 편을 들어야 돼, 남편을 편을 들어야 돼. 이제 사는 게 고통인 거지. 사는 고통이야, 막. 그럴 때에 석가래가 와서 이제 구제해줬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보면 맞죠? 아버지가 띨띨한 거지. 뭐 설령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해도 뭐 자기 아들인데 그래도 임금해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남 얘기할 거 아닌가?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뭐 아버지한테 약속하고 형한테 약속하고 조카한테 그렇게 잘했다가 나중에 죽였던 수양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 정도 읽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그닥 볼 거 없고요. 뒤로 넘기시면 얘네들은 이제 꼭 보셔야 됩니다. 요 조선시대 불화라서 이런 것들은 보셔야 돼요. 이런 그림들 기억해 두시고, 딱 보기에도 석가래를 중심으로 원형구도이다, 그죠? 이맹근, 관경변상도. 생략적으로 간략화돼 있어. 색감에 다소 홍조가 짙어진 점. 요거 우리 그 박물관 탐방학습 갔을 때도 배웠어요, 그죠? 고려시대 불화와 조선시대 불화가 다른 점이 있다. 첫 번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형도 다르다. 고려시대 불화는 개인 불감 내지는 개인 촛불 켜놓고 예배용, 감상용으로 개인이 소장했던 것 때문에 배채법도 썼고 화면 자체가 은은해. 반면에 조선은 야외 법회 때 사용하는 것이고 대중들이 보는 것이고 먼 곳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색이 진하고 화려하다. 특히 괴물 같은 경우는 고려와는 다르게 채색이 진하다. 그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른쪽 거는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느낌 딱 보니까 뭔가 몽유도원도의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죠? 붓을 잇대어 그린 흔적, 괴암, 흑백 대비, 그렇게 되죠. 이자실 작품. 그 뒷페이지. 관세음 보살 32응택.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공유왕 대비가 이자시켜서 그리게 한 후 전남 영암 월출산 도갑사 봉안했던 거. 제작 경위 봉안처 분명히 더 나타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안반에 편앉아서 앉아있는 관음보살. 주인공이 도드라져 보인다. 자, 무엇보다 눈길을 거는 중앙의 안반, 그 다음에 고려 불화에서 이어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도 다르죠. 녹색의 가사, 녹색의 두강, 장식이 요란한 보관, 갸름한 얼굴, 길쭉한 코와 작은 입, 이목구비 등은 고려와는 다른 조선적인 것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요 정도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한편 파격적인 산수의 표현, 중앙에 관음자상 크게 그리고 산골짜기마다 연운을 구분해서 담아내도 표현했고, 균형 잡힌 짜임새, 산수의 묘를 살린 구성, 조선적인 인물의 모습, 색채 감각, 여기 16세기 조선불화의 특징, 여기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묶어두시고, 화풍은 안견파 화풍. 쭉 내려갑니다. 조선 경향은 괴불탱, 마곡사 대흥고전, 영산 회상도, 이것도 그 박물관에 있었던 교대하면서 전시하거든요. 영산 회상도는 그 미디어로도 많이 안내가 됐었던 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영산 회상도는 이렇게 제목, 용도 외우셔야 돼요. 야외에서 영산제를 올릴 때, 영산제.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구천에 떠도는 많은 삼라만상의 영혼들을 잘 달래지 않으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이들을 달리려고 하는 제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석가가 깨달음을 얻고 보리수 아래서 처음 설파했던 것, 그걸 또 영산이라고 한다. 영산제. 두 가지 의미. 요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선택형 시절에. 그리고 박물관에 버젓이 계속 전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주제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 자, 그림 외워두시고, 정면을 향해 서 있다. 알맞은 몸의 비례, 짙은 녹색과 홍색 오르진 색채 감각, 갸름한 얼굴과 작은 입, 이목구비, 키 모양의 신광, 조선하는 특징. 지금 짙은 녹색, 홍색, 색채 감각,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고려 불화랑 조선 불화의 차이점. 이런 데는 빠져있는 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용도가 달라. 그래서 색감도 더 진하고 화려해.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은 감노탱에서 잘 엿볼 수 있다. 감노탱이란 감노왕도, 우란분경 신앙, 이런 거 외우셔야 되겠죠. 우란분경 신앙, 미륵불 신앙, 정토 신앙, 우란분경 신앙,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 오늘 새로 온 식구들이거나 지금 서양 미술사를 배울 줄 알고 왔거나 영상을 듣는 분들, 지금 이 한미사책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인강생은 화면을 스톱해서 캡처하시면 될 것 같고, 직강생들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화면 열어서 찍어가거나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 앞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집에 가서는 이제 개인의 역량이 달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합격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초수이건 N수이건 모두 공통적으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그게 우리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돕도록 합시다. 우란분경 변상이란 모든 중생의 외로운 영혼을 극락으로 이끌어 왕생하고자 하자, 이런 건데, 감노라는 말, 단물, 식혜, 단물,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자손들이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연부를 외워주고 극락왕생으로 해서 이렇게 막 뭔가 불사를 한다, 불교 행사를 한다. 그럴 때 그것이 감화되어서 지옥에 있는 누군가 가족 내지는 친지에게 그 혀에 이슬방울 하나 딱 떨어졌을 때 그게 정말 달고 지옥의 불길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감로가 이슬방울이거든요. 근데 단 이슬방울, 그걸 뜻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식혜, 불교적으로는 감로,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그러면 조선불화에서 우리가 크게 배웠다, 그죠? 고려불화와 차이점 배웠고, 양식 배웠고, 안견파 양식. 그 다음에 고려불화의 차이점,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하면서, 시험 주제 나왔어요, 그죠? 불화가 언제 나왔을까요? 임용시험에서? 2015학년도 서술력. 그럼 10년 됐잖아. 안 하면, 사뭇 위험해질진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듣고만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불화입니다. 자, 이제 판화입니다. 와, 조선시대도 판화가 있었다. 사파본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어머, 이거는 볼록이다, 오목이다, 평이다, 공이다. 볼록이죠, 볼록. 볼록판입니다, 볼록판. 그러면서 이제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그리고 나서 오륜행실도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됩니다. 효자충신 열공하시는 분들, 등장인물 관련된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그리고 재치있게 구획했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재밌는 농담인데 아무도 못 듣고 그냥 넘어갔어요. 효자충신 열공하시는 분들, 열공이 뭔지 모르지. 열공을 안 해가지고. 열공하고 있나요? 열공하면 안 돼. 7월부터는 이제 1학기까지는 열공, 7월부터 오늘부터는 혈공해야 한다. 혈공. 피가 나도록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만 공부해서 안 돼. 7월부터 다 같이 열심히 할걸? 우리 조금 웃자고 시작했지만 예능으로 시작했으면 다큐로 가보자. 7월부터 다 같이 공부할걸? 4학년도 미친 듯이 할걸 아마? 그러니까 열공으로는 이제 경쟁이 안 돼요. 정말 나올 거 오늘같이 이렇게 주제 딱 잡아서 이거 시험에 나온다. 나 이거 못 외우면 떨어져. 그렇게 피나는 마음으로. 혈공. 앞으로 인사 열공 안 됩니다. 다 같이 아침 먹으면 혈공. 요런 블록파나 요런 거 좋죠. 요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해 두시고, 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 어머니를 여였어. 신데렐라만 여인 게 아니에요. 왕상도 여였어요. 계모 밑에 자랐어요. 신데렐라만 아니고요. 계모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고 보면 다빈치가 너무 부러워. 다빈치는 계모에게 사랑을 받았거든. 다빈치 누구? 어머, 조선시대로 갔다가 자꾸 르네상스로 가시고 그러세요? 교수님 오늘 뭐 좀 잘못 드셨어요? 그런 표정들이야? 어허이, 이거 저 미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창의성이 없으셔갖고. 안경집 차리신 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계모에게 사랑을 받은 거야. 어릴 때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5살 때쯤에 아버지가 데려가요. 이게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문화, 관습을 생각하셔야 돼. 우린 다문화를 알잖아. 그죠? 그 엄마랑 아버지랑 연애를 했지만 계층이 달라가지고 결혼할 수 없는 계층이야. 엄마는 평민 이하 계층, 아버지는 당시 변호사 계층. 그러니까 결혼이 안 돼. 그리고 얘를 거기다 내버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데려간 거예요. 점잖게 데려갔지만 모자가 안에 생입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가족 간에 결혼을 한 거죠. 그 계모가 생긴 거지. 이 계모가
굉장히 따뜻하게 양육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는 엄마가 두 명인 거지. 자기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해준 엄마. 그래서 다빈치 그림에는 성모 마리아랑 성 안나 얼굴이 똑같아요. 우리 이거를 심리학적 비평으로 배웠잖아. 이해가시죠? 서양은 다르네. 왕상이랑 신데렐라도 서양인데? 어쨌든 계모에게 구박받고 핍박받고 외양간 청소시키고 뭐 계모가 병도 눕게 되는데 추운 겨울에 생선 먹고 싶다고 얼음에 가가지고 그냥 막 깨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이 이겁니다. 지금 이거 겨울철에 막 얼음 깨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먹고 싶단다. 뭐 해주고 엄마랑 아빠는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외양간 치이고. 이건 또 뭐 같아 이거예요. 손 보지 마시고요. 엄마 자는데 새들 와서 시끄럽다는 거지. 야 시끄럽다. 그러니까 나무 붙잡고 흔드는 거야. 새들아 제발 나라가. 우리 집에 있지만 우리 엄마 시끄럽다 이러는 거죠. 요거 이제 엄마가 돌아 3년상 하는 거예요. 한 장면에 다양한 시점. 여기다 또 이동 시점 적어라. 또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거. 요거는 그냥 복합 장면. 복합 장면. 자, 그랬다가 나머지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그닥 중요하진 않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깐만 앞에 다시 한번 보자. 여기에 복합 장면이었고 요 아래 이렇게 추운 겨울 엄마가 계모가 잉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꽁꽁한 저수지를 가서 도끼로 깨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네. 여기 똑같이 꽁꽁 거인데 이건 단일 장면이죠. 지금 단일 장면. 그리고 원근법이 구사가 됐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 판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근법이자 동양의 패럴렐리즘, 평행투시 다 같이 적용됐죠? 여기는 원근법, 여긴 패럴렐리즘, 동양의 평행투시. 여기 조선 전기와 후기 판화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판화 끝. 갑니다. 서해. 서해도 초중후 말기 내기로 나눈다 정도. 원대 조명부 송솔자. 어머나 세상에. 그렇구나. 이게 기출문제 정답이네. 여기서 떡하니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 정답이에요. 그림은 요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하는 거야. 기출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참고해서 다음에 나올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미 지나간 걸 찾아서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지나간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앞으로 나올 걸 보자는 거예요. 조맹부 송설체 요게 A형 1번에 덜컥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 중기 한호 양산과 환기 석봉체이죠. 한호 선조가 아꼈던 사자관 글씨 쓰는 관료 요게 두 가지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조가 있을 때 석봉 선생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좋은 글씨. 정말 좋은 글씨. 그런데 이것이 점차 후기 말기로 가면서 다 막 목판으로 찍어만 내고 전국의 서당에
천자문 서체로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판으로 찍어내면서 점차 서체가 틀어지고 정형화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 말기 때는 비판을 받게 되는 서체가 됩니다. 석봉체 원류가 문제가 아니라 후기와 말기로 이어지면서 석봉이 죽고 계속 목판으로 찍어내면서 생겼던 거, 그런 걸 좀 비판을 받게 되고, 비슷한 이유로 사실상 석봉체도 약간 비판받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석봉체도. 잠깐만 화면 일로 올게요. 조선 초기가 요게 이제 고려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려에서 영향받았던 조맹부, 이게 원나라이거든요. 이게 송설체라고 하죠. 조맹부의 호예요. 송설체인데 요건 행서입니다. 행서. 요게 좀 유행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을 해요. 그랬다가 조선 왕실이 중기와 후기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조선 왕실이. 그런데 선비들은, 양반들은 요게 원나라 서체다. 그래서 요거를 거부하고 조선 초기 중반부터 이렇게 왕이지 서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은 왕이지 서체를 써요. 왕이지체가 조선 중기 대표적인 것이 석봉체예요. 석봉체.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건 좀 알아야 돼요. 왕이지가 죽자마자 석봉한테 준 게 아니고, 왕이지가 중국에서 죽고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왕이지 서체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게 많이 판각이 되고 전수되고 책을 만들고 또 판각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의 왕이지 필맥, 필의 이런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비판받긴 했어요. 애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쓴 서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필력, 필기가 남아있겠지. 그쵸? 왕이지보다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수백 년이 흘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았겠지. 그런데 이분의 서체로 후기와 말기 때 전국의 사당, 서당이라고 그러죠. 서당에 교재로 출판이 돼서 이렇게 막 배포가 됩니다.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이분이 작고하시고 타계하시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요때쯤 되면 비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관각체라고 그래요. 관료들이 정형화된 채로 필맥도 없이 개성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찍어내는 서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조선 후기 진경산수와 함께 우리나라 서체, 우리나라의 독특한 서체 동국진체가 형성됩니다. 여기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추사, 김정희 선생님 때문에 여기가 모화사상으로 돌아가요. 금석, 그 다음에 고증학 계열로. 그러면서 이때 가장 유명했던 것이 추사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왔고, 이것도 나올 것이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 과정에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맥락을 이해해야 돼. 김정희 추사는 무슨 사상? 모아 사상. 중국을 흉내내고 중국을 좋아하는 사상. 조선 후기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중기 때 당했잖아. 외놈들한테 당하고 명나라한테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식. 이게 이웃나라가 그닥 좋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생겼던 것이 진경산수 화풍, 자아의식, 동국진체 이렇게 돼요. 실학 사상 이렇게 되죠. 결국은 실학이에요. 여긴 실학. 여기는 고증학, 금석학. 옛날 거지. 옛날 거. 고유의 뜻이 있는 거야. 옛날 거에. 여긴 실학, 당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맥락을 이해했으면 추사는 동국진체를 옹호했다, 비판했다. 뭘로? 추사는 동국진체를 옹호했다, 비판했다. 뭐? 비판입니다. 비판. 비판한 이유는 옛날을 참고하지 않았다. 너무 현세적이고 실용적이고 직물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 서해. 요 포인트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자, 그러면서 여기도 나오죠. 이제 이렇게 그의 글씨는 관부의 기본 서체가 되었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천자문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시험에 나왔던 거 정제되고 짜임이 긴밀하고 필요하게 간명하다. 가로액과 세로액의 굵기에 큰 차이가 없다. 점액의 시작 것이 매우 명확하다. 해서체 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허목의 전서체도 중요하고, 뒤로 넘기시면 이렇게 허목, 그 다음 미수체 이름들 알아두시고요. 또 글자 독특한 형태, 자획, 개성적인 구사, 비백, 문필법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조선 후기, 동국진체. 미려한 자태와 유연한 운필. 요거만 알아두시고 고드로 넘기시면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세요. 두 판 꼭 이걸 읽어 두셔야 됩니다. 이광사. 다음에 원필법보다는 방필, 자주 구사했다. 구성이 짬새고 글자 형태가 유려한 것이 특징이다. 그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또 넘어가고. 다음에 그 페이지 넘어가시고 그 그림만 봐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뒤로 넘기시면 김정희 서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김정희. 세안도 발문. 김정희가 박제가 제자로 김노경을 따라서 영경에 당시 거유했던 옹방강과 완원, 학연을 맺고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이들이 굉장히 금속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조선 말기 예단에 큰 바람을 일으켰다. 서해에서 그는 우선 이전 서해를 대표하는 이광사, 동국진체를 말하거든요.
필법만 따지고 있으니 한심하다. 개탄하면서 조선의 설을 망친 것이 바로 이 원교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편 추사 글씨는 예서에서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한나라 예서, 그리고 줄여서 한예. 여기 있죠, 그죠? 한예. 부조와 서론 조화. 선의 태세와 곡직. 태세란 크고 아주 미세한 거. 곡직은 곡선과 직선. 먹의 농담. 글자 하나하나의 구성과 역학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서축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서예예요. 그러면 서예에서는 일단은 시대별 중요한 서체 이름, 두 번째 추사가 바라보는 동국진체에 대한 관점, 이런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메모해 두셔야 되겠죠. 자, 조각과 공예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조각입니다. 조각과 공예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